삼성전자 이 정도면 많이 빠졌습니다. 쌉니다. 이거 악순환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결국에 이 수율 잡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올해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지금까지 시장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약간 좀 섹터나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가 이제 전일 휴장이었고 대신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양호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특히나 이제 반도체 주식들, 뭐 엔비디아라든지 브로드컴, 마이크론 등 이런 주식들이 좀 강한 반등세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반도체 주식들,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여전히 지금 완전 바닥 부근에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과연 여기에도 좀 기대를 걸어봐도 될런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좀 기술주 반등이 있긴 있었는데 이 삼성전자를 일단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외국인들이 잠깐 사는 구간들이 있어요. 이렇게 1000억씩 들어오는 때가 있는데 바로 또 다음 날부터 막 1000억 팔고 200억 팔고 1600억 팔고 1500억 팔고 잠깐 사지만 파는 날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줄이기는 계속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분위기는 좋아서 일단은 아침에는 외국인들이 또 삼성전자를 많이 팔았어요. 거의 한 85만 주 가집계상으로 잡힌 게 85만 주까지 매도한 걸로 보였는데 일단 오후장 들어오면서 조금 지수가 안정이 되고 환율이 안정이 되니까 삼성전자도 약간 매수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또 이제 투신이라던가 연기금 같은 기관 쪽에서 매도를 또 가담하고 있는 거죠. 점점 더 매도세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지수 대비해서도 삼성전자가 힘을 못 쓰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수 대비하면 거의 한 1%를 넘게 하회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지수가 좋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굉장히 많은 업종들을 외국인들이 사고 있어요. 화학, 의약품, 기계, 전기전자, 운송장비 이런 식으로 다 사고 있는데 주요 업종을 그런 와중에서도 전기전자 이쪽을 지금 기관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대로 1800억을 넘게 매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외국인들이 다 받아가면은 괜찮을 텐데 개인들이 개입을 자꾸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방송에 이제 여러분들 전문가분들이 나오셔서 삼성전자 이 정도면 많이 빠졌습니다. 쌉니다. 이렇게 하니까 개인들이 이제 그걸 보고 삼성전자 사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개입을 하는 이런 좀 이거 악순환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런 좀 약간 고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관들에게는 조금 계속적인 차익 실현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뭐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 그리고 글로벌 최고의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어떤 디램이라던가 어떤 낸드 쪽의 업황은 뭐 생각했던 그 예측을 해왔던 애널리스트들의 의견만큼 좋은 상황은 솔직히 아니에요. 이런 쪽에서도 너무 리스크 변수가 많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장치 산업이고 굉장히 제조업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만큼 이제 시장 상황이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너무나도 많이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서 일단은 이 캐시카우를 정말 반도체 단으로 메모리 단이죠. 메모리 단과 이제 비메모리를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메모리에서는 엄청난 캐시카우를 발생을 시키고 있는 기업이 맞아요. 근데 이쪽이 전체 글로벌 시장으로 봤을 때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27%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73%는 비메모리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신사업단에서 삼성이 추진하고 있는 분야가 이제 파운드리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단은 좀 나아가려고 하고 있죠. 근데 절대 강자가 이쪽에 또 존재하고 있죠. 대만의 TSMC죠. 그런 쪽이 지금 점유율이 거의 60% 이상이에요. TSMC 기업 하나만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올라온다고 올라왔는데 채 20%가 안 됩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8% 정도 될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 지금 3나노 공정 가지고 굉장히 지금 재밌게 좀 치고받고 싸우고 있거든요. 이걸 누가 먼저 상용화를 시키고 누가 먼저 생산을 하느냐 이런 단인데 또 서로 간의 생산 방식 자체가 또 달라요. 그래서 바이든 방문했을 때 이제 나왔던 얘기가 삼성전자에서 세계 최초로 우리가 3나노 먼저 양산 시작할 거다 이런 뉴스가 또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정말로 양질의 제품들을 수율 높게 이렇게 생산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둘 다 TSMC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둘 다 아직까지는 3나노 공정에서는 좀 애로사항이 많고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정말로 초미세 공정 어렵다
이렇게밖에 말씀을 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 수율 잡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올해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한간에는 뭐 TSMC의 수율이 삼성전자 대비해서 2배 높다. 3나노에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35 그리고 지금 TSMC가 70% 얘기 나오는데 그러면은 같은 웨이퍼 넣고 이제 생산했을 때 생산율이 2배가 차이가 난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큰 격차인데 그 정도까지인데 설마 우리가 먼저 양산하겠다라고 이게 또 뉴스가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격차는 그냥 참고 삼아서 정도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 삼성전자 지금같이 이제 시장 상황이 양호해지는데도 외국인들이 아침에 좀 매도했던 이런 양상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지분율을 끌어올리려면은 메모리에서 수익을 꾸준하게 캐시카우 창출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좀 더 거대한 시장 그리고 신산업종 TSMC의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 거의 한 47% 정도에 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완전 바이오 기업. 네, 이거 제조업입니다. TSMC 반도체 만드는 회사인데 이렇거든요. 근데 제 기억이 나네요. 46.7%가 1분기에 나왔어요. 근데 그거보다 높은 반도체 기업이 한국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DB하이텍이요. 아, 어마어마하죠. 네. 아 이번에 완전히 그 네, 8인치 웨이퍼. 47%. 네. 와. 네, 엄청난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했어요. 와. 정말로 이게 TSMC에서 가격 인상을 또 단행을 한 번 더 했습니다. 작년에 10월인가에도 한 번 올렸는데 역대 최대폭으로 올렸어요. 거의 20% 올렸는데 이번에도 또 올린다고 그냥 고객사한테 통보를 해버린 거예요. 협의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메모리 쪽에서는 절대적으로, 파운드리 쪽에서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고객사 측에서는 이 가격을 올려버린다고 하더라도 대안이 없어요. TSMC 거 아니면 삼성전자 거 써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애플 같은 쪽들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냥 통보 받는 대로 네. 이거 우리 이렇게 올릴 테니까. 근데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우리 앞으로 3나노도 하고 있고 초미세 공정 점점 더 개발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 근데 이런 거 개발해야지만 니네가 더 좋은 전자기기 만들 거 아니냐. 합리적인 것 같죠. 근데 이제 조금 약간 강매 뭐 이런 올려도 살 수밖에 없으니까 약간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 TSMC가 가격 결정권을 그만큼 갖고 있다, 독보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삼성전자는 이제 후발주자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가 채 안 돼요. 근데 오히려 TSMC에서 그런 식으로 가격 올려버리면은 삼성전자에서는 운신의 폭이 굉장히 넓어져요. 지금 이제 18%밖에 안 되는 점유율을 오히려 이런 기회에 끌어올릴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삼성은 돈이 또 없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보율이 엄청 쌓여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치킨 게임식으로 예전에 메모리 할 때처럼 들어가 버리는 수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격 인상 통보 니네들한테 다 했어? 그러면 우리는 가격 안 올릴 테니까 우리한테 와.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고객사 점유율을 늘려버리는 거죠. 이런 기회. 아니면은 따라서 조금 올리되 그 올라가는 폭만큼이 아니고 조금만 덜 올리면서 고객사들을 조금 더 유치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삼성이 항상 세계에서 이제 주도를 해오던 기업인데 지금 이제 파운드리 쪽은 워낙 늦게 시작하기도 했지만 조금 이제 자존심에 금이 갔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선택지를 놓고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이런 메모리 단이 아닌 비메모리 단에서 특히나 파운드리 이런 쪽에서 어떤 숫자가 정말로 찍히고 점유율이 올라가는 모습들이 확인이 돼야지만 삼성전자도 캐시카우만 내는 기업이 아니고 성장성을 갖추고 있구나 라고 외국인들한테 인식을 심어주면서 밸류 자체가 좀 높아지는 그런 과정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수급적인 관점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재 약간 좀 비메모리 시장에서 입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사실 지금 상황에서 뭐 추가적으로 막 의미 있게 상상이 힘들긴 하나 대신에 이제 뭐 그런 영업 환경을 살펴보면 TSMC가 이제 강력하게 가격을 올리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삼성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이니까 그렇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슬슬 약간 좀 대형주가 반등한다 그런 말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약간 좀 중소형주가 강세였다라고 한다면. 자, 그래서 대표적인 대형주, 뭐 반도체를 방금 뭐 짚어봤었고, 인터넷, 2차 전지, 바이오. 자, 이 중에서 뭔가 지금 좀 저가 매수? 내지는 뭔가 밸류에이션 메리트? 그런 것들이 있는 주식이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네이버 카카오 이것도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삼성전자가 개인들 연초에 이제 시작해가지고 가장 많이 매수한 건 당연히 삼성전자입니다. 근데 2위가 뭘까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예요? 네, 3위가 카카오.
네, 3위가 카카오. 네. 줄줄이 이어지죠.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의 이 성장성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확신들을 많이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인상기에 또 실적들이 떨어지고 워낙에 인건비라던가 비용들이 증가가 되면서 기대했던 만큼 실적들이 안 나오고 오히려 어닝 쇼크가 일어나 버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주가도 하락을 했고요.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었죠. 어떤 경영진의 어떤 주식 매도 논란 이런 것들도 좀 있었고요. 자회사 상장 떼어내가지고 자꾸 분할해서 상장한다 이런 이슈들까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정말로 주가가 이제 많이 하락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특히나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가 이 제가 지수랑 같이 말씀드렸던 120주선을 이때 이제 지지는 계속적으로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반등하나 싶었는데 어닝 쇼크 나오면서 4월 첫째 주부터 그냥 내리꽂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 지지선 없이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 구간에서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은 지분율을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네, 완전하게 멈췄다라고 보기 힘들 것 같고요. 아까 지수상으로는 제가 35월선 코스피가 지지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네이버는 그 35월선도 깼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올라갈 때 외국인들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지 않으면은 저항선으로 작용이 되면서 지금은 반등을 조금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급이 최근 들어와서 보면 네이버의 수급이 조금 개선되고 있어요. 3일 동안 외국인들 들어왔고요. 오늘까지 하면 4일이 되겠죠. 거기다가 기관 쪽에서도 어제 620억을 대량 물량을 좀 밀어넣었어요. 투신 쪽에서 140억, 연기금에서 200억 가까이 물량이 들어오면서 외국인 기관이 동반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3일째 거의 한 8% 넘게 올라가고 있죠. 종합적으로요. 수급 관점에서 보는데 네. 개인은 팔고 외국인과 기관이 산다는 거는 되게 네. 긍정적인 시그널이긴 하네요. 거의 99%는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특히나 대형주 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개인들 수급 가지고 어찌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아니에요. 네. 워낙에 시총이 크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말씀을 드렸다시피 개인들은 정말로 한 명 한 명이 전부 다 그냥 각각 개미예요. 절대 뭉치거나 이렇게 협조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외국인과 기관들은 몇몇 과점 상태에 있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신기하게 보면은 초반에 막 투신하고 연기금이 산다 하면은 사모펀드 따라 들어오고 금융투자 따라 들어오고 은행 따라 들어오고 그래요. 그리고 외국인들 또 같이 동반 매수하는 모습들도 보여주고요. 그래서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합쳐지고 개인하고는 항상 조금 약간 반대로 움직이면서 항상 그 뉴스 많이 나와요. 연초 이후에 이제 이때쯤 되면은 외국인들이 매수했던 종목들의 수익률 그리고 개인들이 누적 순매수한 종목의 수익률은 어떤가 맞아요. 비교하는 거 항상 나옵니다. 맞아요. 한 1년도 빠지지 않고 계속 나오는데 그렇게 놓고 보면은 개인들이 순매수한 종목들의 수익률은 항상 좀 처참해요. 그렇죠. 지수 대비해서도 안 좋으려니와 외국인이나 기관들 대비해서는 정말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 각각이 이제 개미 투자자 가 되겠지만 이제 개미처럼 생각하고 투자하지는 마시고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행보를 보면서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약간 좀 슈퍼개미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잠깐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수급적인 면에서 일단은 조금 바닥을 잡는 모습들은 나왔어요. 오늘까지도 이제 봤을 때 외국인들은 매수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계속 수량이 늘어나고 있죠. 지금 1시 20분 기준으로 7만 주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2시 반에 한 번 더 가집게 나오면은 여기에서도 수량이 저는 더 늘어나 있을 거라고 일단 좀 생각이 되는데 뭐 투자 동향 전체로 봤을 때에도 이 서비스 업종 그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들어있는 업종이거든요. 그쪽에 대해서도 지금 외국인들은 한 270억 그리고 기관은 소폭이지만 63억 매수하고 있는데 이제 투신이라던가 연기금, 사모펀드 중심이기 때문에 이쪽을 다 합치면 오히려 금융투자가 팔고 있는 것보다 더 큰 물량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쪽들은 지금까지는 우호적인데 이게 과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속성 있게 지속성 있게 올라갈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이 문제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일단은 연속성을 논하기에는 조금은 이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네이버 같은 쪽들은 수급 동향이 좀 괜찮게 돌아서고 있고 해외 쪽의 매출 비중이 일단 카카오보다는 좀 높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되면서 그런 쪽들의 시너지 효과가 난다라고 했을 때 외국인들이 지금 지분율로 보면은 굉장히 지금 저점이에요. 계속 저점을 경신하고 있는 2020년도 저점을 경신하고 있거든요. 그때가 더 많이 팔았고. 네, 그때보다도 큰 폭으로 하회하고 있어요. 이때가 한 55% 수준 유지했는데 네. 지금 현재가 54%
3.6%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뺐으면은 충분히 살만한 요인들은 만들어졌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실적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돌아서면서 그리고 신사업들에 대한 숫자가 조금 더 빨리 찍히는 시점들이 언제쯤 올 수 있느냐. 결국에는 성장주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자이언트 스텝이라던가 1% 금리 인상 그리고 양적 긴축의 강도 이런 부분들이 약간은 완화되는 이런 모습들이 먼저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확인이 돼야지만 결국에는 이런 대형주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이버는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카카오는 근데 좀 상황이 달라요. 일단은 네이버보다는 덜 빠졌습니다. 이건 지수하고 똑같이 빠졌어요. 네. 아까 35월선까지 빠졌다가 지지받고 지금 올라섰는데 역시나 5월선에 또 박혀요. 굉장히 좁은 구간에 갇혀 있는데 이건 투자 동향이 어제는 좀 괜찮았어요. 네. 근데 이제 너무 단발성인 것 같고요. 오늘도 일단은 이런 투자 동향이 이어지는지 봤는데 글쎄요. 어제 외국인들 하루 샀는데 오늘은 또 삼성전자처럼 가파르게 팔다가 지금 물량을 줄여 나가고는 있는데 또 투신 이런 쪽에서 매도 전환을 하고 있는 모습들. 물량들이 네. 연속적으로 크게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수급으로만 봤을 때에는 당장 접근 가능한 건 오히려 네이버가 가능할 것 같고요. 카카오는 한 번 더 35월선 부근이 79,000원 초반 정도 돼요. 네. 여기까지는 조금 더 열어놓고 수급 상황을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네.